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? 네,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. 당신을 보니 밥맛이 좋습니다. 꼭 나을 것입니다. 힘내십시오. 잘하셨습니다. 네, 오늘은 환자 음식 따로 만들어야 할까요? 암 환자 음식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먹는 즐거움은 참 크지 않습니까? 암에 걸렸다고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달라지지 않겠죠? 환자용 음식을 따로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저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자를 정성으로 치유해야 되니까 음식을 따로 만들어서 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,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혹시 암이 감염이 되지 않는가, 그래서 환자와 따로따로 식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여러분, 가능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. 환자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좋습니다. 가능하면 일반식에다가 환자와 가족이 함께 건강식을 식사하는 것이 참 좋겠죠. 힘드시면 좀 유동식을 할 수 있고요. 환자식이나 병원식은 조금 너무 싱겁고 밍밍해서 입맛을 돋우는 것이 좀 부족해서 환자들이 식사를 많이 잘 못 해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정말 맛없게 음식을 만들지 마십시오. 너무 푹 삶아서 형체가 흐트러진다든지, 어떤 음식이 들어있는지도 모를 만큼 이렇게 섞여 있다든지, 환자가 드시는 것이 힘들고 미염이나 죽이 아닌 이상 그 형태가 있고, 그렇게 해서 색감이나 보는 그 자체로도 입맛이 돋우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식사를 좀 신경을 써대 그와 같은 것을 좀 염두에 두면 참 좋겠습니다. 즉, 평소 식사를 하시고 육식 바삭 너무 구운 거,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해 나가면서요, 양념은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밍밍하고 싱거우면 잘 드시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매운맛도 적당히 내고, 적당히 좀 짜고, 너무 맵고 작은 것은 삼가하겠지만 고춧가루라든지 생강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, 때에 따라서는 쑥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오이, 토마토, 비트라든지 가지라든지 피망,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잘 식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. 즉, 식사를 단백질 위주로 좀 하는 것이 지혜롭지만,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를 드시고, 소고기보다는 좀 닭고기보다 오리고기, 오리고기보다는 생선을 드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.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, 좀 항산화 물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몇 개 그렇게 준비하시고요. 또 멜론이나 바나나라든지, 또 키위나 오렌지, 배, 청포도, 이런 것들이 입맛을 돋우기도 하고, 또한 식사에 함께 드시면 참 좋습니다. 되도록이면 저는 그렇게 권하는데요. 해조류 같은 것이 김, 파래, 다시마, 또 미역, 이런 것들이 좀 빠지지 않으면, 해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해조류도 좀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버섯류도 마찬가지입니다. 표고버섯, 느타리버섯, 또 여러 가지 새송이 버섯, 이 버섯 종류를 함께 먹는 것도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집밥을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드시면서 조금 더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품 요리를 하나씩 더 하십시오. 그것은 제가 5대암을 이겨낸 즐거운 밥상이라는 그 책에 어떻게 레시피를 하는지 찍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환자를 위해 만든 음식은 좀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. 또 그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환자에게 물어보십시오. 뭘 드시고 싶으세요? 혹시 오늘 드시고 싶은 것이 없나요? 이렇게 물어보십시오. 뭘 드시면 입맛이 돌아올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면 환자들이 좀 생각을 해냅니다. 어떨 때는 막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고, 또 항암제 이후에 너무 힘들면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그래 뭐 주는 대로 먹죠 이렇게 하는 환자도 많습니다. 그렇지만 대화를 해서 무엇이 드시고 싶은지를 물어보면 참 좋겠습니다. 일반인은 80% 정도 식사를 했을 때 좀 그만두면 좋은데요. 암 환자는 조금 더 드십시오.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환자가 드신 음식을 뭐 드시더라, 어디에 젓가락이 많이 가더라는 것을 유심히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기록을 해 두십시오. 그러면 다음 음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러한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음식을 좀 준비한다든지,
또 힘든 상황 가운데 이런 음식에 젓가락이 많이 가고 많이 드시다 그러면 그것은 좀 많이 먹을 수 있구나. 입이 당기구나. 이것을 먹어내구나 생각해서 있지 않습니까? 참고하시면 됩니다. 또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은 암을 투병하다 보면 항암자하다 보면 입맛이 탁 잃어버리시고 내가 순대가 먹고 싶다고 또 떡볶이도 먹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라면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양을 좀 조정하시고 또 그게 야채나 과일, 채소를 가득해서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드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해 내리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 번씩 또 이렇게 식사가 좀 힘드시면 외식을 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. 즐거운 식사 시간에 이제 외식을 할 때 연초나 회식 자리 이제 여러분 이제 많으리라 생각하면 좀 여유를 가지고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정성으로 준비하신 보호자의 좀 힘든 상황도 조금 하루를 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즐겁게 식사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음식을 잘 만드시고요. 환자와 음식을 따로 만들어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. 절대 암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요. 환자가 같이 보호자가 먹는다고 또 보호자가 그와 같은 암에 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정말 기도하시고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음식을 함께 즐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잘 이겨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다음으로서는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예를 들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저지방 식단을 나중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변비 개선, 식이섬유 식단을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 수술 후에 면역을 높이는 건강 식단 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환자의 기력을 높이는 고단백 식단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구토 증상이 많고 항암제 때문에 좀 힘들면 그것을 완화하고 저자극 식단 또 소개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또 채소 가득 식단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식사를 좀 이렇게 준비함에 있어서 좀 지혜롭게 이와 같은 것을 좀 참고했어요. 응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너무 제가 지금 소개하는데 매이지 마시고 그것을 참고했어요. 더 좋은 식단을 개발하고 레시피를 개발하십시오. 그렇게 해서 암 환자가 식단을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